이제 두 번째 나무 물권의 이제 세 번째 나무까지 지상권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나무를 조망해 보죠. 세 번째 나무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의 선두주자입니다. 지상권. 그래서 객체, 일단 이제 지상권이란 물권이죠, 그렇죠? 근데 객체 대상이 뭐예요? 토지만, 부동산 중에서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자, 여기의 핵심은 맨 앞쪽에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세 가지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있네요. 넓은 의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법정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그리고 법료기지권. 요 세 가지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시험에서는 그 관련 판례 결론을 알고 있는가 이게 되겠죠. 사례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지상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상권의 핵심은 뭐 똑같겠죠. 계속 같은 거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우려먹습니다. 완전히 이제 곰탕이야, 곰탕. 계속 우러날 거야. 한 수십 분 우러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부동산 지상권인데 부동산에서는 토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지상권이죠. 그래서 지상권,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 또는 법률의 규정이야. 지상권 발생을 가져오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역시 조문과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이미 앞에 물권 총칙 파트에 나왔던 것이죠. 186조에서는 지상권이 법률행위라는 걸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상권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관계는 물권이니까 절대적이다. 이걸 기술한 것이고요. 역시 법률 규정은 187조에 이미 규정이 돼 있겠죠. 그죠? 규정이 돼 있죠. 그건 등기 필요 없다. 상속 등 이런 기타 법률 규정인 거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된다. 그런데 등기를 해야 되는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그게 248조죠. 248조는 물론 소유권 파트에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나와 있지만은 취득시효, 취득시효라는 법률의 규정이, 그죠? 그래서 지상권이 발생되기 위해서 뭘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가 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 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지상권 핵심에 보니까 지상권은 역시 그렇죠. 지상권 하면은 그게 뭘로 보여야 돼요? 물권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는 절대적이고요. 역시 물권이기 때문에 뭐예요? 물권적 총권이 있겠죠.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290조 1항에 돼 있어요. 290조 1항 한번 먼저 가보실까요? 290조 1항. 290조 준용 규정돼 있죠. 자, 준용 규정에다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이것도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213조 14조. 자, 물권적 총권 검정펜. 그리고 216조 내지 붙어죠. 244조 상린관계 검정펜. 요게 뭐예요? 지상권자 간 또는 뭐예요? 지상권자가 인접지 소유자 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상권에도 지상권에 의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에 물권 청구는 있구나. 그리고 역시 상린관계도 적용이 되는구나를 이제 규정해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여하튼 그러면 이제 지상권이가 대체 뭐냐 이렇게 법률행위든 법률 규정이든 유효하게 발생됐다고 했을 때 지상권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279조에 돼 있죠. 지상권의 내용, 실체입니다.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렇군요. 일단 지상권자가 있죠. 그러면 그 토지 주인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자. 지상권적 관점에서는 그 양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지상권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설립해서 정해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양반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지상권 설정자, 얘는 지상권자 또는 지상권 설정권자. 무슨 말이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권자, 줄여서 지상권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타인의 토지다. 그리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타인의 토지. 따라서 지상권을 갖다가 우리가 타물권이라고 합니다. 타물권에 해당된다. 그렇죠? 타인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타물권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토지에 이렇게 수목. 근데 가로의 구분지상권에는 해당하는데 우리 이제 뒤에서 볼 것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수목에는 적용이 안 되죠. 자, 핵심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일부 성립에다 검정펜. 그러니까 일물권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점에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저당권의 목적에다가 검정펜. 이거는 이제 371조 1항에 나옵니다. 우리 저당권 파트에도 나와요. 와우! 다 연결되는 지금 지상권인데 소유권, 그죠? 앞에 총치, 그리고 저당권. 좀 처음에는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얼개가 다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으면은 말이죠. 이거에서 돈 빌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꼭 부동산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료는 설정 요소가 아니다. 자, 지료 아니다에다가 요소 아니다에다가 검정펜. 무상으로도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점 보시면은 지상권자는 그 토지의 점유자로, 그렇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권이 점유권이 있고 범위사 지배권인 지상권이 있는 거죠. 점유자로 인접 토지와 상린관계가 중요해요. 상린관계다 검정펜. 역시 290조 1항에 우리 이미 봤었습니다. 마지막 지상권은 당연히 소유자 동의 없이, 자, 검정펜. 양도성 상속성에다 검정펜. 양도성은 282조에 나와요. 당연히 양도성 상속성이 있는 거죠. 왜? 지상권은 뭐다?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약간 물권으로 보이는 거죠. 좀 강한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 280조 전속기간에다 파란펜 밑줄을 실까요? 전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서 계약으로 계약이 뭡니까? 법률행.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지상권을 특별히 약속에 의해서 정한 지상권에 의해서 약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약정은 대부분 생략하죠. 그래서 지상권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은 특별히 이제 법정지상권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같은 지상권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계약, 법률행위로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규정이 있는 것이죠. 최단기간에다 검정펜. 최단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무한대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석조, 좀 단단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수목 소유, 이런 거는 최단 30년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한 번 지었으면 그래도 한 30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영구이든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최단 30년부터 영구까지겠죠. 그 다음에 전호, 앞에 1호 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했더니 15년 최단부터 이제 영구까지. 그 다음 나머지의 경우는 어떻게? 5년 최단, 가장 짧은 게부터 영구까지. 그쵸? 뭐 3호 이런 거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 위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30년의 전속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죠. 5년부터 영구니까.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속기간 이제 용의권들 다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표 밑에 보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20년 소멸시효에 걸리죠. 자, 20년 소멸시효에다 검정펜. 그 다음 281조 전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또 이런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고요. 날개박스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죠. 두 번째 점이 영구 허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영구 허용에다가 검정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조는 양도 임대 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말이죠.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권의 매수청구권. 자,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파란 펜으로 밑줄을 놓으시고요. 자, 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한 때는 기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죠? 기간 만료 끝났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임대료 지료가 있어가지고 안 내가지고 이렇게 소멸당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 그죠? 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죠. 이렇게 그런데 건물, 공작물, 수목 이런 것들이 있어. 현재 존재한다 이거예요.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2항에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그만 보고 싶어. 이런 때 지상권자는 어떻게 할 거냐?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1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왜 1항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나와 있는데 왜 2항은 건물이 빠져 있죠? 조문이 오타인가? 그건 아니고요. 공작물이나 이 수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이 소멸하면 토지에 부합돼 버리죠. 그죠? 우리 256조에서 봤었죠. 그죠? 소유권 파트에. 그런데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수청구권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내 소유주한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청약이냐 아니면 형성권이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과 존속기간, 그 다음에 285조는 이제 지상권자의 의무,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 토지 주인의 매수청구권이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86조 지료증감 청구권. 자, 지료증감 청구권 파란 펜으로 밑줄해서 꼭 지상권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 설정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 판례가 왼쪽 날개박스에 되어 있죠.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의 지상권으로 지료 증액 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발생한다 하면 틀리겠죠. 287조 지상권 소멸 청구권 파란 펜으로 밑줄하시고요. 자, 2년에다 검정펜 밑줄하세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형성권이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지 2년 이거 안 하면 소멸한다. 지상권이 소멸한다 하면 틀리죠. 소멸을 청구해서, 그렇죠? 청구해야 된다. 자, 그 판례가 왼쪽 날개 박스 있죠? 자,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무슨 얘기냐면은 갑토지의 을이 이제 지상권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때도 안 내고 갑이 이제 화불딱지가 났나 봐.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근데 또 요때도 안 낸 거야. 자, 요런 경우예요. 그죠? 을이 참 그죠? 참 대단한 놈이죠. 자, 이런 경우에 말이죠.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병의 그 연체 기간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그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한테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종전해서 합산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병한테 2년이 이렇게 안 돼야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1년 했고 또 여기 1년 연체했어. 갑의 1년 연체, 을의 1년 연체. 병이 짠머리 굴릴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채권적 성질이다. 그 다음 288조 지상권 소멸 청구가 저당권의 통지 상당한 기간으로서 그 이력이 생긴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어렵죠. 289조 강행 규정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280조부터 해서 말이죠. 287조 요 규정 위반한 계약 법률 행위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다.
예컨대 282조가 뭐였죠? 282조가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동의 없이. 그렇죠? 근데 그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금지 특약. 그럼 282조 배제 특약을 한 거죠. 그건 뭐예요? 289조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무효다 이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280조부터 해서 287조는 뭐에 해당돼요? 강행 규정에 해당되죠. 우리 강행 규정에서 효력 법규에 해당됩니다. 단속 법규가 아니라. 우리 맨 앞에 총칙 파트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총칙 파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거기하고 또 관련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289조의 2는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에다가 빨간 펜 하시고요. 1항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의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목을 안 된다는 거죠. 왜? 수목이라는 게 뭐 지하만 구분해서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 희한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나무가 공중에 떠 있어서 자라거나 막 뿌리가 보여. 나무가 막 지하에 파묻혀가지고, 그죠? 그래도 과학소 작용을 해. 희한한 일이 발생되는 거죠. 공상과학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목은 안 되는 거구나. 구분지상권이. 그 다음에 뭐 2항에 보니까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의 권리를 가진 때에는 이미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그 권리자 목적으로 하는 관리자의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핵심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건물 공작물의 하남에다 검정펜 289조 2의 1항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구분층 등기요함에다 검정펜. 왜냐하면 토지 상한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 289조 2의 2항을 역시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죠? 질적 차이 없음에다 검정펜. 290조 2항의 내용이죠. 290조 2항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에 관련된 이제 민법 조문은 맞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법률 행위에 따른 그 지상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 지상권, 이 법정 지상권이 훨씬 시험에서는 그냥 잘 나온다는 거예요. 환장의 일이죠. 그게 더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에서 이제 세 가지로 나오죠. 자, 형광펜 하고 있습니다. 가로 1번에 법정지상권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로 2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가로 3번에 분묘기지권 형광펜 밑줄 쫙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가 나오느냐? 출제자부터 봅시다. 사례를 통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과연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발생됐다면 법률관계, 즉 권리금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묻는 거죠. 자,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정의, 성립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요건에다 빨간 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토지와 건물이,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즉 나대지는 안 된다는 거죠. 나지는 안 된다.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건물 대신에 임목이어도 되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같아야 돼요. 애초에는 소가 있다. 나중에 뭐 어떤 사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매죠. 일반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그런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말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남의 땅인데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쓸 수가 있다. 지상권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검정펜 하실까요? 첫 번째 토지와 건물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밑에다가 1번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세 가지 조건이니까요.
그 다음에 동일 소유자이다 깜짝펜 밑줄을 쓰고 밑에다가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네다 깜짝펜 밑줄을 쓰고요. 동그라미 3번 합시다. 자, 이거를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이 법정지상권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그림만, 이미지만 떠오르면 쉽죠. 그죠? 그냥 쉽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말이죠. 갑이, 이게 갑이 아니라 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팔아가지고. 그죠? 건물만 판 거야, 나중에. 그런 경우에 정에게도 법정지상권이 발생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렇죠? 애초에 소유자가 같았나요? 같았죠. 그렇죠?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졌나요? 달라졌죠. 그렇죠?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요거는 처음에만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에게도 어떻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발생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요건을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이 말이죠. 갑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 썼으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라든지 아니면 법정지상권에 만약 토지를 썼다. 이건 부당이득이다 이런 거예요. 부당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평의 원칙에 맞죠. 세상에 공짜 없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중요 내용에서 이제 관련 조문인데 우리 민법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나온 게 305조. 저기 전세권 파트에 나와요. 희한하게. 그리고 366조. 이건 이제 저당권 파트예요. 법정지상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민사특별법 10조에 또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정작 지상권 파트는 없고 민법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6조에 또 나옵니다. 이렇구나. 그 다음 거기에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강행규정에다가 파란펜 밑줄 합시다. 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법규라는 거죠. 해당돼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배제해도 우리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발생되지 않기로 하죠. 배제 특약해도 법에 이르게 305조, 366조, 다른 법의 10조, 6조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조항들이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죠. 다음에 나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그냥 법정지상권의 바로 차이점이 배제 특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입니다. 지금 나오는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이 안 된다. 그러나 밑에 나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렇구나. 그 다음 3번에 이제 판례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합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저당권 설정 날 시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이후 개축 증축 또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증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론이고 건물이 없어졌어. 그러다 다시 멸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재축 다시 짓거나 신축한 경우에 또 법정지상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다 충족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어렵네요. 두 번째 점은 이제 위에는 이제 단독저당이랑 밑에는 이제 공동저당이 얘기해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이 법정지상권이 또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판례를 잘 비교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난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그 번호 있죠? 사건 번호 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대법관님이 이렇게 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언론에서 많이 보는 중요한 대법관 분들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는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어떤 분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관습법하고 관습은 다른데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쓰시나 봐요. 자, 출제자료도 보겠습니다. 날개 박스에 사례를 통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 여부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인 법률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 성립 요건 그렇죠? 똑같죠 뭐.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죠. 그림에 보니까 뭐 돼지꼬리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죠. 그죠? 자, 철거 특약 없어에다가 검정표현 출자. 그리고 사유가 좀 다르죠. 그죠? 자, 당구 표시 한번 먼저 볼까요? 배제 특약은 유예에다 검정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유에다 파란펜, 증여, 매매, 공유지 분할, 건물 공유 매매, 그 다음에 이게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 앞에 우리 법정지상권 366조 이 저당권 파트에 나오는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경매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 파트 경매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연관되네요. 와우, 이참. 임의경매는 임의적으로 경매권이 있어서 경매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 조건이 충족되면은 애초부터 경매권이 있는 거죠. 강제경매는 원래는 경매권이 없었는데 판사님한테 쫄라가지고 해가지고 판사님 허락을 맡아서 그래 너 경매권을 하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강제적으로 그냥 경매 때는 거 이게 강제경매가 돼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강제경매의 경매, 강제경매에다 검정펜 합시다. 그다음 대물변제 같은 경우. 공유지 분할에 검정펜 합시다. 2번 동그라미 해당 사유에서. 비해당 사유는 뭐예요? 토지 공유 지분 양도. 자, 공유 지분 양도에다 검정펜. 지하고 지는 땅이고 지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분이죠. 다르죠?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요. 판례 빨간 펜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점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에다가 검정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야. 이 건물이. 그래도 뭐예요? 건물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다음 분묘 기준권. 자, 분묘라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산소라고 그러죠. 또는 묘. 분묘. 봉분이 있는 묘다 이거. 봉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암장하거나 평장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분묘. 봉분이 있는 그런 묘에 대한 그런 묘가 있으려면은 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기초한 땅, 그 기지. 기초한 땅, 기지, 땅지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가 있다.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죠. 법률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넓은 의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하나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거기 출제자도 다음 페이지 날개 봐서 보시면 판례 결론을 알고 있는가. 판례 결론 정도만 아시면 뭐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분묘기준권은. 자, 그러면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성립요건 파란 펜으로 밑줄을 하시고요. 기억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그리고 and 플러스 분묘가 인식 가능해야 돼요. 분묘가 인식 가능, 봉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평장이나 암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는 20년 동안 평원, 공연, 점유 하고 분묘가 인식 가능. 이건 또 뭐야? 20년? 그렇죠.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기억나시나요? 그 법리가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또는 자기 소유 토지의 분묘를 설치한 후 소유권을 유보라는 건 보유한다는 거예요. 또는 분묘 이전 약정이 없는 경우. 즉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거기 분묘가 있는 거예요. 분묘가 있는데, 그죠? 나 이거 이전하지 않겠다. 아니면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에게 뭐예요? 분묘 기준권이 봉분 소유자에게 분묘 기준이 발생된다. 을이 뭐예요? 방 빼! 묘지 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개 실무에서도 잘 나와요, 분묘기지권이. 특히 이제 묘, 임야 같은 거 중개할 때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에다가 빨간 펜 넣으시고요. 첫 번째 점은 뭐예요? 분묘기지권도 취득시효 또는 시효 취득에 예취득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그 니은번 위에 성립요건이 니은번의 예죠.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 필요 없다. 거기에다가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 필요 없다에다 깜짝pen 밑줄자. 그렇죠? 원시 취득 없다 이거죠. 앞에 우리 점유취득시효 원시 취득으로 봤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나머지 경우 뭐 기업번 성립요건에 디귿번 이런 경우는 뭐예요? 지료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법률이 규정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등기도 못 합니다. 등기가 상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전속기간. 자, 전속기간에다 검정펜. 이거는 뭐예요? 분묘의 수호와 지키는 것과 봉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를 존속하고 있는 동안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치는 범위에다 검정펜. 자,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주의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제사 지낼 정도, 그죠? 성묘 지낼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분묘기준 권리제한. 자, 여기 중요해요. 권리제한에다 파란펜 밑줄자. 1번에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을 분묘기준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사성이라는 것은 그 무덤 뒤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둔터. 그게 사성이에요. 성이잖아, 하나에. 그렇죠? 거기까지 미친다 하면은 그 토지 소유자는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고 말 거야, 진짜. 무슨 얘기냐면, 이 분묘기지권 이 획득을 놓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다가, 사성을 어디다 쌓아버려? 그 토지 끝에까지. 그럼 완전 와. 그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역시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해당 지번 내에 분묘기지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요까지만 있는데, 여기 자리가 명당인 것 같아. 여기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염치가 있으라 이거죠, 사람이. 그만이구나.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염치 좀 아세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멸도 관련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멸에서 3번 총유임야, 우리 종중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묘 설치 시 이거는 뭐예요? 물건 변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한다. 그래서 앞에 그 소유권의 공동소유하고 한번 연계해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상권, 전세권 또 임차권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역시 차이점 구별하는 거죠. 자, 파란 펜은 물권 채권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돈, 성립요소, 파란 펜. 그쵸. 지상권은 지료가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러나 전세권, 임차권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용상환청권이 있느냐 없느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니까 뭐 물권은 막강한 물권이니까 그만큼 의무가 따르죠. 그러니까 필요비를 자기가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거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소유자한테. 그러나 임차권은 뭐예요?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죠. 필요비 청구권이 있죠. 그러나 역시 임의규정. 그래서 배제특위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그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다 있죠. 모두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둘 다 있죠. 역시 전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전세권은 이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임차인만 있습니다. 임차인만.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임대인은 없어요. 규정이. 그런 또 미미한 차이점.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건 배제특위 또 무효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용익물권의 첫 번째 주자인 우리 지상권 정리를 해 봤습니다.